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료구조 여섯 번째 노트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주로 우리가 비선형 자료구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중간고사 이전에는 리스트로 대표되는 선형 자료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선형 자료구조에서는 여러 개 요소들을 저장할 때 각 요소들의 앞에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 하나밖에 없게 되겠고, 그 요소에 어떤 뒷 요소가 있으면 그 뒷 요소도 하나밖에 없을 수가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자료 구조가 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그런데 비선형 자료 구조는 어떤 요소들이 저장되어 있을 때 그 요소에 선행 요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후속 요소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 주로 살펴보는 비선형 자료 구조는 크게 그래프와 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트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주로 우리는 트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노트에서 그래프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이나 알고리즘들은 알고리즘 수업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노트 6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드리냐면 트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반 트리를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로 표현하는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객체지향 설계 패턴 중에 컴포짓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컴포짓 패턴이라는 것을 활용해서도 우리가 트리 구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짓 패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트리를 탐색할 때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BFS와 DFS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FS와 DFS는 트리를 탐색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그래프를 탐색할 때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트리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를 탐색할 때에도 BFS와 DF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BFS는 내부적으로 Q 자료 구조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DFS는 스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리들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리가 이진 트리입니다. 이진 트리는 자식이 최대 2개 존재하는 트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트리는 이진 트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리는 이 노드의 자식 노드들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 트리의 경우에는 자식의 개수가 최대 2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요 노드들처럼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런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진 트리는 그것을 순회할 때 또는 탐색할 때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라는 방법으로 순회할 수 있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처럼 트리는 그래프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노드와 간선으로 이루어진 어떤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래프에서는 이 노드와 간선이 있는데 간선의 방향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프에 이런 식으로 간선을 그 방향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트리도 방향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보통 트리는 간선을 표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살펴봤던 단일 연결 구조도 트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트리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연결 구조는 이런 식으로 요 간선들이 요렇게도 양방향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트리는 아닙니다. 그럼 트리의 조건은 뭐냐?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드리겠고요. 우리가 살펴봤던 단일 연결 구조 기반 리스트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것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트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 연결 구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트리를 이용해서 트리로 표현함으로써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 연결 구조 기반 리스트는 성능 측면에서는 배열형 구현에 비해 우수하지 못하지만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우수합니다. 낭비하는 공간이 없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공간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열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 경우에는 여기만 지금 사용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열을 이용한 구현은 단위 연결 구조하고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임의 접근이죠. 그래서 단일 연결 구조는 임의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렬된 리스트에서도 이진 검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단일 연결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 연결 리스트에서는 하나의 노드는 오직 하나의 다른 노드만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형 연결 구조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만약 가리킬 수 있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되게 효과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차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노트에서 이진 검색 트리를 살펴보면 확실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트리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트리는 주기가 없는 연결된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니까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주기가 없어야 됩니다. 연결된 그래프라는 건 노드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7번. 그러면 이 7번하고 나머지 노드들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번에서 7번으로 가는 방법이 없어요. 1번에서 5번은 요 선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되면 이제 경로라고 하는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7번이 이렇게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자체는 트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리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요 노란색 부분, 요 두 개만 보면
요것들은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다. 주기가 없다는 것은 여기에 만약 선을 하나 더 그으면 이렇게 순환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순환할 수 있으면 우리는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기가 있으면 이것은 트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트리에는 주기가 없어야 돼요. 이 그래프에서 요 두 개를 놓고 보면 이 두 개의 그래프에는 주기가 없습니다. 한 노드에 시작해서 다시 그 노드로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고 다시 올 수가 없죠. 일로 어디 가서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리는 주기가 없는 연결된 그래프를 말합니다. 트리는 크게 루트가 있는 트리와 루트가 없는 트리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주로 접하는 대부분의 트리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뭐냐면 부모가 없는 노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요 두 개의 트리에서 얘는 이를 루트 노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 없지만 방향을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이 1은 루트 노드가 됩니다. 1에서 2, 1에서 3, 1에서 4, 1에서 5, 1에서 6을 갈 수 있지만 나머지 노드에서 1루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했을 때 위에 있는 요 노드를 루트 노드라 그래요. 부모가 없는. 그래서 2, 3, 4는 1의 자식 노드라고 보통 하고 5, 6은 4의 자식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리에 있는 노드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족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꼭대기에 있는 노드, 즉 부모가 없는 노드를 우리는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2가 루트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루트로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루트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는 루트가 없는 트리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그런 트리들은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맨 위에 그리게 되는 노드가 루트 노드가 되겠고 간선을 표시하지 않지만 간선이 이렇게 부모에서 자식으로 간선이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자식이 없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노드를 우리는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가 있는 트리의 특성은 루트라고 하는 유일한 시작 노드를 가지며 각 노드는 여러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고요. 루트에서 각 노드까지의 경로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유일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리게 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6을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트리가 아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순환이 되죠. 방향을 무시했을 때 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가 주어졌을 때 이 트리에 간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 순간 걔는 더 이상 트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는 루트에서 각 노드까지의 경로가 유일한 구조예요. 트리가 없는 그런 루트가 없는 그런 트리에서도 보면 이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가는 경로는 유일하게 됩니다. 유일해요. 얘에서 이리로 가는 것도 유일하고요. 그런데 이제 트리가 있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트리에서는
그 루트에서 나머지 노드까지의 경로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연결된 그래프라고 했는데 노드가 하나도 없는 empty 트리 개념도 있고 간선이 하나도 없는 루트 노드만 하나 있는 트리도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트리, 아무것도 없는 것도 empty 트리라는 개념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트리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늘 루트가 있는 트리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다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맨 위에 루트가 있는 형태대로. 그리고 루트가 있는 트리는 재기 구조입니다. 리커시브하게 정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각 노드를 기준으로 그 노드가 루트가 되는 부분 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떼놓으면 요 자체도 4가 루트가 되는 트리가 됩니다. 이렇게 재기 구조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하면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냐면은 재기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트리와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트리 자체가 재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때는 재기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기 프로그래밍은 성능이 함수 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재기적인 그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현하다 보면 비재기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관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재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쉽게 짤 수 있는데 이 성능을 높이고자 비재기적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면은 그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트리 관련된 프로그래밍 할 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에 있는 노드 수가 n이면 간선의 수는 n-1입니다. 요거를 생각해 보시려면 그냥 연결구조, 단일 연결구조만 생각해 보셔도 돼요. 요것도 트리이죠. 그렇죠? 그러면 노드 수가 넷, 그러면 간선 수는 3이 돼요. 3이 됩니다. 여기에 노드가 이렇게 추가될 수 있고 노드가 추가되면 간선이 추가돼야 되죠. 그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간선을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한 순간 얘는 뭐가 돼요? 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트리의 노드 수가 n이면 간선의 수는 n-1이다. 자, 트리 노드의 종류, 용어들을 조금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노드를 우리가 루트 노드라 하고, 루트 노드는 부모가 없는 노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노드들이 있는데, 요 노드들, 이런 노드들을 단말 노드라 그래요. 영어로는 leaf 노드라고 합니다. 단말 노드. 그리고 단말이 아니고 단말이 아닌 나머지 노드들, 요 노드들을 internal 노드, intermediate 노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중간 노드, 내부 노드라고 합니다. 루트 노드도 중간 노드의 하나로 보셔도 되고 중간 노드 중에 가장 좀 특수한 노드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부분 트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항상 여기서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얘가 루트가 되고 그 위에 있는 얘를 연결하는 위에 있는 부모와의 선을 끊어버리면 요 자체는
또 다른 하나의 트리가 됩니다. 트리. 요거 또 하나의 트리. 그리고 트리에 어떤 선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은 이 트리는 더 이상 트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프라고는 할 수 있어도 트리는 아니게 됩니다. 트리는 루트에서 각 노드까지 경로가 유일해야 됩니다. 즉 부모는 유일해야 돼요. 부모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을 그어준 순간 이 노드는 부모가 두 개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트리는 보통 간선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에서 자식으로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뭐 개념의 설명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트리에 간선 하나 추가하면 이 그래프는 더 이상 트리가 아니게 됩니다. 트리에서 하나를 제거하면 얘도 트리가 아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거하면 이 노드까지 제거하면 모르겠지만 노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면 이 그래프는 트리는 아닌 거죠. 트리는 주기가 없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나온 용어들은 이미 대부분 설명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형제 노드, 조상 노드, 후손 노드 요 세 가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한번 제가 언급했듯이 트리의 경우 트리에 있는 노드들을 설명할 때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형제 노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을 때 부모가 같은 노드를 형제 노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 노드와 이 노드는 형제 노드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을 수 있고 형제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 노드는 이 노드의 조상 노드는 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 노드의 후손 노드는 이 네 개가 다 후손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노드, 조상 노드, 후손 노드 이런 게 분류되겠고 부모 노드, 자식 노드, 루트, 단말, 중간 노드 이런 용어로 그 노드들을 호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의 레벨, 깊이, 높이 요런 값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깊이는 루트에서 어떤 노드까지의 경로의 길이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F 노드는 depth가 2가 됩니다. 얘는 depth가 1, 얘는 depth가 0이 됩니다. 루트 노드의 depth는 0이 돼요. 이 노드는 루트에서 경로가 1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경로의 길이라는 건 요 간선의 수를 얘기합니다. 경로의 길이란 간선의 수. 높이라는 건 어떤 노드의 높이는 그 노드에서 후손 단말까지 가장 긴 경로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C의 높이는 하나, 둘, 2가 됩니다. A의 높이는 하나, 둘, 셋, 3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루트의 높이를 트리의 높이라고 합니다. 루트 노드의 높이를 트리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벨은 1 플러스 루트에서 어떤 노드까지의 간선의 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A 노드는 레벨 1, BC는 레벨 2, DEF는 레벨 3, GHIJ는 레벨 4에 있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일관성을 위해 빈 트리의 높이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왜? 노드가 하나만 있는 요 트리의 높이는 0이에요. 그러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리의 노드가
하나도 없는 빈 트리는 높이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리 노드를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먼저 뭘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냐면은 단일 연결 구조에서 노드를 어떻게 표현했냐? struct node int key node next 이렇게 했죠. 즉 노드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 노드를 연결하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도 이런 노드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트리에 어떤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유지하는 데이터는 트리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여기서는 레이블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레이블이 아니라 어떤 키 같은 데이터가 그 트리 노드에 저장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각 노드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별도로 또 가리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트리로 생각하게 되는 거고 이 트리의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는 따로 또 이렇게 연결해서 유지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건 일반적인 트리 노드의 구현이에요. 일반적인 트리 노드는 여러 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식 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이것들을 데이터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드의 크기 자체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포인터의 벡터를 유지하게 됩니다. 포인터의 벡터. 이때도 포인터를 유지하죠. 데이터가 아니라 노드 자체를 다음 노드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에서도 이제 다음 노드들, 이 자식 노드들에 대한 포인터들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내려가기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 다시 부모로 올라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처리하면서 이 자식의 부모가 누구인지 또 조상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리를 이용해서 뭘 나타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parent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이너리 트리라고 해서 이진 트리. 자식이 맥시멈 2개만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에 대한 포인터만 유지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의 노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일반적인 트리의 노드들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parent 포인터까지 필요한 경우 아닌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에 어떤 요 포인터를 제외한 여기에 뭘 유지할지는 내가 모델링하는 거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노드에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전 슬라이드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노드를 가지고 트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이걸 설명드리면 노드를 정의해서
우리가 트리 자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에 있는 노드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가 어떤 데이터와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포인터,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트리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트리에 노드들을 추가하고 노드를 추가할 때 어떤 노드에 자식 노드로 추가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필요한 메소드들이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는 메소드, 요 키를 수정하는 메소드, 그리고 자식이 몇 개인지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메소드, 그 다음에 자식을 추가하는, 자식 추가하는 메소드, 그리고 자식을 접근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 자식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들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얘를 갖고 이와 같이 정의했을 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트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루트 노드를 만들고 루트 노드에 자식들을 추가해가지고 또 이 자식에다가 또 자식을 추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트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물음표가 되어 있군요. 그럼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 트리를 이 연결 구조를 클리어하고 싶으면 각 노드를 다 반납을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만들게 되면 이 new 해서 만들었죠. 그러면 다 사용하고 나서는 딜리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딜리트를 어떻게 하면 될까? 참 애매한 형태가 되죠. 그렇죠? 루트라는 노드가 있고 여기서는 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노드들을 제거할 수 있냐면 여기서는 최종적으로는 딜리트 루트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노드의 책임은 여기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구현하냐면 여기에 있는 자식들을 딜리트하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재기적으로 얘를 딜리트했고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이 루트가 딜리트가 되면 요 소멸자가 불러지게 되겠고 그 소멸자는 얘와 얘의 소멸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의 소멸을 부르게 되면 얘는 또 얘를 책임져 주겠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재기적으로 쭉 내려가면서 모든 노드들이 올바르게 삭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여기 유지하고 있는 자식들을 딜리트하도록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만든 곳에서 최종적으로 다 사용하고 나면 뭐를 딜리트 해줘야 되냐? 루트를 딜리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 예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리를 모델링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되 루트에 대한 딜리트는 요 트리를 만든 곳에서 책임지게 되겠고 나머지 노드들의 딜리트는 각각의 소멸자에서 자식들을 딜리트하는 형태대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 방법에서는 단말 노드와 중간 노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클래스에서 모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체지향 설계 패턴 중에 컴포짓 패턴이라는 것이 있고, 이 패턴에서는 노드를 리프와 넌 리프 이런 형태로 상속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노드라는 추상 클래스를 정의하고 얘를 상속받아서 단말과 넌 리프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add child, get child, remove child는 얘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한테는 의미가 있고 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노드라고 하는 추상 타입을 이용해서 모든 노드들을 똑같이 접근하기 때문에 이 노드가 단말이든 단말이 아니든 간에 우리는 요걸 갖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리프들도 요 네 가지 메소드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만약 불러지게 되면 예외로 처리한다든지 빈 메소드로 정의해서 불러줘도 아무런 동작을 안 하게끔 처리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add child와 remove child는 빈 메소드 할 수 있겠지만 get child는 이제 뭐 예외 처리 같은 걸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프는 자식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우리가 컴포짓 패턴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트리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컴포짓 패턴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달리 단말과 단말이 아닌 중간 노드들을 구분해서 isA, 상속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그 트리를 모델링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넌 리프와 리프를 만들게 됩니다. 뭐 이렇게 널 PTR을 반환하게끔 할 수도 있고 예외가 발생하게끔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트리를 프로그램에서 표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객체지향 설계 패턴 중에 있는 컴포짓 패턴이라는 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활용하지 않고 노드와 모든 노드를 하나의 클래스에 다 처리하게끔 만들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